중학교 3학년 오늘 방정식 파트 시작해 볼게요.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는 정확히 지금까지 우리가 방정식이란 걸 배워봤단 말이야. 방정식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서 얘들을 근을 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럼 근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대수로 얘기하자면은 좌변식과 우변식이 어떤 식이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그때 지점을 보고 나서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얘들을 한쪽으로 이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 다 분류하게 되면 어떠한 식과 얘들은 0을 만족하게 되면서 0을 만족하는 그때의 구체적인 얘들의 수치를 잡는 걸 보고 우리는 뭐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또 한번 질문해 볼게. 우리는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얘들은 y는 0이라는 x축이라는 걸 알 수 있겠나요? 그리고 y는 이 네모라는 식이 되게 되면서 y는 네모고 y는 0이다 라를 통해서 얘들이 x축 위에 지점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을까요? 해서 얘가 x축 위에 지점이 되고 얘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방정식의 해는 x축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원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 x축 위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모든 얘기가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결국에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x 는의 꼴이 나고 x는 어떤 거 또는 x는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값이나 수치들을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러면 얘들이 x축 위의 점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점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일반화시키면 돼요. 결국에 이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x축 위에 점이든 근이든 간에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다는 얘기가 돼요. 수치가 궁금하게 되고 이 수치에 대해서 이 수치가 얼마냐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럼 이 수치가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성에 대해서 수치에 대한 값과 그리고 존재성으로 해서 두 개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방정식이다. 방정식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이나 수치나 혹은 얘들에 대한 존재성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x축 위의 점이니까 값이 궁금한 거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게 된 거야.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 근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웠던 근의 공식이라고 배우게 됐었죠. 그죠? 이 근의 공식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쫙 펼쳐져 갈 거고 뭐 근의 공식 말고도 실제로 근 자체가 다음 거는 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가 있게 돼요. 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다면은 이제는 뻗어져 나가서 두 가지 방법을 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배웠던 모든 거에서 인수분해 형식을 했고 인수분해 형식을 해서 어떤 식과 어떤 식은 0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의 해처럼 꾸며주게 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앞에 있는 얘들이 0이거나 얘들이 0이 된다 해서 또는의 의미를 쓰게 되고, 이 또는의 의미를 쓰는 순간 뭐가 되겠어? 얘들은 방정식을 풀었다라는 의미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궁금했던 게 실제로 1차 방정식이나 뭐 이제 2차 방정식이나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차 방정식에서의 의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은 실제로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하겠죠? 이거 해 어떻게 구해요? 1차 방정식의 해 어떻게 구했어요? 1차 방정식 해 어떻게 구해요? 오잉? 이거 막히면 안 되는데 1차 방정식 해 어떻게 구해요? 대입한다고요? 보통 너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아니야? 얘들을 이항시켜서 ax는 마이너스 b로 바꾼 다음에 양변에 뭘 나눠? 진짜요? 난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해서 봐. 얘가 여기서 원래 해는 이거 다음이 얘가 나누어지게 되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a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지 얘들의 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된다고 봐. 그러면 얘가 여기서 봐. 0이 아니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 소스에서 a가 그러면 0이 되는 게 나올 수가 있겠지. a가 0이 된다는 전제하면 뭐겠어? b 자체가 0이면 자 요거지. b가 0이면 해가 무수히 해가 많다가 되고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등식을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슈?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을 보고 우리는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의 해를 봤다면은 이렇게 그 다음 번째는 2차 방정식이 등장하게 된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실제로 근데 되게 웃긴 게 뭔 줄 알아? 여기서 우리 이거 1차 방정식인데 1차라는 얘기를 했지.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생겨 안 생겨? 생겨버린다고. 이해되겠어요? 문제에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법 하나로 통해서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계수가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얘들이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야. 그럼 a가 0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슈? 그럼 얘가 보장이라고. a가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됐어. 그지? 그럼 이때 우리는 얘들에 대한 접근법이 총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근을 알 수 있는 알파다 베타라는 근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와 그지?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거야? 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근의 공식을 활용한 거로 나누어진다고.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는 얘기가 어떻단 얘기야? 근이면 우리는 얘들의 2차식의 인수다 라고 볼 수 있었던 거 돼 안 돼? 그럼 인수란 얘기는 알파를 넣었을 때 0이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니까 얘들은 x-알파랑 x-베타가 무슨 수다? 인수란 얘기가 되는 거.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인수니까 최고차항 계수 요거는 함수나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맨 앞에 있는 계수의 크기는 고유 성질입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실제로 얘를 보고 우리가 그래서 고유 성질이 뭐라고 불러?
A를 1차에서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뭐라고 불러요? 라고 불러요? 함수화 시키게 되면 성질을 묻는 건데 성질에서 A에는 의미가 뭐예요? 뭐예요?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질이란 거는 기운 정도, 얘가 이 점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들을 기울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의 기울기가 얘들의 표현에서는 기울기라는 특수성에서, 그래서 너가 이제 배웠을 때 1차 함수를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다루는 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된 게 절편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기울기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들을 나타내는 거고, 이 고유 성질들 같은 경우는 보장해서 유지가 된다는 표현이 돼요. 그럼 여기서 고유 성질인 A라는 크기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A에다가 X-알파가 인수고 X-베타가 인수가 되는 이러한 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들은 0이 될 거고 이 식과 요 식은 그래서 무슨 식이 되는 거야? 무슨 식? 항등식이 된다고요. 알겠슈? 해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맞죠? 인수인 근을 대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얘들에서는 총 4가지가 분류되는데 여기서 근 대입과, 알겠죠? 그리고 근의 공식과 인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얘들을 정리해서 전개하게 되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a에다가 x에 플러스 알파 베타에 a까지 곱해진 형식이랑 똑같죠. 그러면 얘들은 여기 있던 거와 얘와 어때요? 같아진다는 거 알겠어요? 해서 얘들을 비교하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라는 게 a분의 c가 되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불러요. 해서 요거를 보고 나서 이렇게 해서 근인 걸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어떤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냐? 근을 대입하거나 근의 공식을 쓰거나 인수를 쓰거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는 얘들에 대한 위치가 궁금했을 때, 위치의 수치가 궁금했을 때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은 2차 방정식에서의 값이 궁금했을 때 쓰는 거라고. 혹은 값을 다른 얘기로 수치가 궁금했을 때 쓰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근의 공식이라고 했던 근의 공식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근의 공식 불러봐요.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기 왜 루트가 붙었잖아요. 루트가 실수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보장돼야 돼요. 근데 얘가 음수가 되면 뭐가 돼요? 앞에서 배운 허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들로 인해서 얘들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은 플러스 하나의 근과 마이너스 하나의 근이 전혀 달라버리지. 그지? 해서 얘는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실근 2개를 갖지. 그러면 얘가 이 요소가 0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니까 2a-b 하나, 2a-b 하나지. 근이 똑같이 뭐 돼 있어? 겹쳐 있지? 무슨 근이라고 불러? 중근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중근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얘들은 중근이고 실근
한계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0보다 작게 되면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했을 때 뒤에 게 뭐야? 허수죠. 허수면은 허근이지. 그지? 해서 서로 다른 허근 두 개야. 허근은 실제로 존재해, 안 해? 안 하는 근이야.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배우게 된 거야, 3학년 1학기 때는.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 여기 근의 공식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있지? 얘들 토대로 보는 걸 보고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불러?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들은 근에 대한 판별식이나 개수 따지는 문제를 해서 한마디로 그거야. 실제로 얘가 존재하는 존재성에 대해서 묻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값에 대한 종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얘는 존재성이라는 표현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존재성에 대해서 물어봐. 그럼 무슨 식을 써야겠어? 판별식을 쓰게 되는 거고, 값이나 수치가 궁금해요. 값에 대한 수치나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나 됐고 그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 그러면 근대의 근의 공식, 인수, 근과 계수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해서 이런 식으로 얘들에서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방정식 자체는 우선적으로 뭐다? 그때 점에 대한 위치를 따지는 거야. 성질을 다루는 게 아니야.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울기가 어떻게 되든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다 상관이 없다고. 지금 현재 현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런 거야. 지금 도현이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의 현 위치랑 앞으로 포텐셜을 가지고 올라갔을 거를 성질을 보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성질을 보는 게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의 등수, 현재의 위치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평가를 받는다면 방정식이라고. 평가 자체는 두 개로 나눠지겠지.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얘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 그지? 근데 보통 이제 봐봐. 그런 거야. 방정식은 그냥 오직 단 하나 궁금한 거는 그때의 위치인 것 뿐이야. 함수는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궁금한 거고. 그게 크나큰 차이가 되고, 그래서 이때 방정식이라고 탁 던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방정식은 값이나 수치에 대해서 궁금하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요소가 이 네 가지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종류가 궁금해지는 순간 뭐다? 판별식을 쓴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대표 유형 32번, 111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게 차근차근 잘 읽어가야 된다는 게 진짜 핵심인 게, 대표 유형 32번 있어요. 대표 유형 32번에 x에 대한 뭐다? 무슨 식?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가 몇 차란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여기서 이게 익숙해지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서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 방정식에서 앞에 1차란 얘기가 뭐 차수에 대한 얘기 언급이 있어, 없어? 차수 언급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수 자체 언급 자체가 없었어. 그럼 얘가 몇 차인지에 대한 분류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뒤에 요거에다가 플러스 a니까 넘기기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됐어요. 맞지? 그러면 이제 100% 어떤 거겠어? 앞에 있는 개수가 1차란 보장이 없잖아. 개수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류하겠지. 그래서 여기 있던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누어질 거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야?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고 해가 없도록 한대. 해에 대한 유무만 따지는 거야. 맞지? 그때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고
무수히 없는, 아예 없는 이 되잖아. 해서 그러면 0이 아닌 요소들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를 구체적인 해에 대한 위치를 따진 거니까 여기에 대한 분류가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친구는 0이 된다는 이걸 선택해 달라는 얘기구나. 그럼 이 0이 된다는 전자에서는 A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A 제곱이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되겠어요? 그럼 A가 2가 되면 몇이야? 0이 되면서 0은 0이다가 되겠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뭐다? 많다가 될 거고. 맞지?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0이죠? 0은 마이너스 2 넣으면 4다. 등식이 성립해 안 해?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다가 돼서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슈? 알겠슈? 모르겠슈? 자, 뒤에 넘어가서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은 넘어갑시다. 왜냐면 얘들은 그래프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얘들 막 범위 나눠가지고 풀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난 그거는 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개념 43번 보면은 뭐 2차 방정식 근에 대한 종류 뭐 쭉쭉 나오지. 아까 다 한 번에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넘어가서 인수분해 이용하고 완전제곱식 이용하고 등등 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보게 되면 대표형 34번 문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이 그러면 친구들이 막 궁금해 하지 않아? 막 학원 어디 다니냐 막 이런 거. 근데 7년 동안 다녔으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겠다. 거기 그건가? 교습소 같은 데인가? 공부방? 학원? 근데 그 아주머니인가? 원장님이? 맞지? 왜냐면 얘가 이제 보통 초등학교 때 한 7년 정도 다녔다, 8년 정도 다녔다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원장님들이 보통 아주머니인 약간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약간 어리광 부리고 다 받아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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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 4대1 수업 하시는구나. 그치. 학생 많으면 힘들지. 근데 이게 있어. 학생이 많으면은 뭔가 강사들 돈을 많이 벌 거잖아, 선생님들이. 근데, 진짜 거짓말이라 신경이 배가 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40명짜리 수업을 하잖아, 만약에. 40명짜리 수업은, 진짜 거짓말 아니라 40명짜리 수업에 한 명 한 명 신경을 다 써서 수업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거의 이제 그냥 일반 수업 한 6시간 한 게 40명짜리 수업 이제 3시간 정도 한 거라 2배 정도의 힘듦이 있어. 근데 약간 나름 뿌듯해 하고 나면 그 나의 열정을 다 쏟고 한 명 한 명씩의 그 반응과 모든 걸 다 살펴봤을 때 그때 쾌감이 좋아. 아니야, 적성에는 안 맞아. 저는 강사가 적성에 맞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주고 그 친구들이 막 환호하는 그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그거는 강사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제 처음에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애들한테 하나씩 알렸을 때 그 쾌감을 느끼니까 거기에서 알아갔을 때 그 표정 변화 되게 뿌듯하고 나의 막 살아 숨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건데 막상 학교를 갔을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원래 꿈은 대학 교수가 꿈이었어요. 저는 교수가 하고 싶었어요. 교수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 해야겠다 하고 수학을 혼자 공부한 것도 좋고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하니까 막 했는데 일단은 2년 동안 해외를 갈 자신이 없었어요. 응? 응? 근데 근데 그거야. 가서 생활이나 뭐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특수학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밟으면서 거기서 수업을 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그 대학생들 상대로 캘큘러스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이제 수업을 해주면서 알아듣겠냐 하고 막 쭉 다 수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학비 면제랑 생활비까지 나와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닌데 일단은 거기를 가야 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리고 갔다 온다 그래도 요즘에 교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자, 이렇게 됐어요. 봐. 이 문제를 봤어요. 자, 여기서는 대표형 34번에서 어떻게 나와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서 봐. 차수가 일단 몇 차다? 2차인 방정식이다. 그럼 뭐 어떤 얘기겠어? 아까 앞에서 했던 건 어떤 게 차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걸 고려했어? 0이 되는 걸 고려했지. 근데 얘는 차수 언급이 있어. 그럼 0이 안 된다를 고려해야겠지. 이해되겠어요? 차이를 알겠어요? 이게 진짜 작은 요소인데 이거를 고려를 하는지 마는지 처음부터 잘 기억해야 돼. 문제는요, 애초에 이렇게 풀어라는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해줘요. 여기서 보면 방정식이라고 주니까 차수 언급이 없었고 그러니까 0이 되는 기준에서 문제들이 풀어져 간 거 알겠지? 얘는 x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왔어요. 2차라고 했으니까 뭐다? 얘들은 장난칠 거면 어디서 장난치겠어? 얘가 2차 방정식 언급하고 나서 2에 a 플러스 2에 x제곱에 플러스 4x에 맞죠?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8은 0이야. 여기서는 애초에 뭐다? 뭘로 장난치겠어요?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다로 장난칠 수밖에 없겠지.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다가 나오게 된 거야. 되겠어요? 얘가 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겠어? 한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넣게 되는 거야. 1 넣게 되면 몇이야? 2a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4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해서 계산하게 되면 a제곱에 플러스 2a에 가 0이 되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a는 마이너스 2 또는 0이 되겠지. 맨 처음 언급했던 얘가 안 돼야 되니까 날려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따라서 a가 얼마야? 0이 된다는 거 확정 나겠지. 그래서 0을 집어넣게 되고 0을 집어넣게 되면 4x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8은 0이다.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고 얘 달 한근까지 구하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약분하고 4로 2, 1에 어디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하겠다. 따라서 다른 근은 뭐다?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슈? 얘들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간 거야. 대표 유형 32번과 34번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나란히 써놓으니까 비교가 가능해, 불가능해?
비교가 가능하지.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다른 유형이 아닌 거야, 이게. 근데 너희들이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유형별로 나열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핵심 내용들에서 얘들이 이 측면과 요 측면에 나눠져 있는 조건 분류야, 정확히는. 여기서도 되게 처음부터 얘기한 건 차이가 보이지, 지금 직관적으로. 실제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잘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풀어가는 문제에서 나열되어 있는 문제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어떤 거를 다르게 묻고 있는지, 이걸 잘 보고 우리가 문제들을 나열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떤 걸 제시하고 있는지가 느껴질 때가 많아. 그러면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 둘이를 비교하는 거, 요것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되는 요소이다 라는 거고,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휴게를 했다가 또 이어나갈게요. 얼른 먹어요. 자, 여기서 대표형 35번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요거 이제 35번 문제를 보잖아요. 대표형 35번에서 착각할 수 있는 수단은 좀 있어요. 페이지 119페이지 펴시면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나왔고, 이거는 문제 자체가 2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정식에는 수많은 x값들 중에서 성립하는 x값이 존재하는, 맞죠? 그때의 지점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얘들은 실제 앞선 문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착각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어떤 거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에 대한 x제곱이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서 갈로가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는 0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 잘못 자칫했다가 루트 2, 루트 2, 루트 2가 반복되니까 선생님 이거 루트 2로 묶어내서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푸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루트 2로서 묶어냈을 때 0이 되고, 이제 뒤에 있는 게 1이었을 때, 3이었을 때에 다 묶어내서 0이 된다는 거에서 공통근을 찾는다고 착각을 하면은 그때 근 자체가 루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가 돼야 돼. 그래서 근 자체가 유리수라는 범위에서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푸시오라고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 풀듯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가 되거든. 물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수단인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근의 공식을 자칫 잘못해서 풀게 되면은 이중근호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얘들 의도 자체는 그런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얘들 자체 그대로를 두 번째 방식인 2차 방식 풀듯이 인수분해로 분류해서 푸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요소 중에서는 얘들 요소를 떼서 보면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로서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겠지. 근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분류가 가능한 요소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루트 2가 있으니까 루트 2로서 묶여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 루트 2로 묶이게 된다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로서 두 개가 곱해지게 되면 똑같이 되게 되겠지. 그지? 요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거를 꼭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뒤에 있는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 얘들에서는 맞춰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2, 얘는 나눠지는 게 루트 2와 1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떤 걸 만족해야 돼? 플러스 루트 2야 마이너스 3을 만족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1과 루트 2가 되면서 여기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곱해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2가 생성될 거고, 요렇게 곱해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1이 생성될 거니까 얘들은 마이너스 3이라는 수치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런 거 인수분해를 할 때는요,
기준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거든. 루트는 루트끼리 볼 건지,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볼 건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얘들은 루트 2 근 자체가 될 거니까 x는 2 되겠지? 그지?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거나 혹은 맞죠? 얘들은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루트 2라는 걸 봤죠? 얘가 분모에 있다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봐. 이렇게 그냥 쓰게 되면은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왜요? 아니, 봐봐. 물론 루트가 분모에 있지 않는다는 조건은 알고 있지. 왜 없어야 돼요? 너의 생각을 얘기하면 돼. 자, 이거는, 진짜 이거 생각보다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모르는 내용 중 하나야. 뭐냐면은, 우리는 분모라는 정의를 어떻게 배운다고? 실제로 이렇게 막대 하나를 그려. 맞지? 그 중에서 3등분을 내. 3등분을 냈던 것 중에 하나를 줬어. 그럼 3개 중에서 하나가 된 거니까, 얘는 3분의 1만큼을 줬다라고 되겠지. 그래서 분모의 정의는 실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수야. 그럼 루트가 붙으면 어떻게 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실제로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는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목적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 자체가 실제로 나눠질 수 없는 수를 넣어야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어떻게 되겠어? 제곱에 대한 형식을 써서 루트를 벗겨주는 역할을 해야겠지? 그럼 제곱으로만 이루어진 곱셈 공식이 어떤 게 있어? 합차가 되게 된 거야. 제곱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합차를 쓰게 되는 거고, 합차를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은 2-1분의 루트 2 플러스 1로 바뀌어버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 편하게 볼 때 이제 이 루트 2 플러스 1로 바꿨어야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모든 거야. 그러니까 루트와 상관 있는 수 자체나 아니면은 나누어질 수 없는 수가 분모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런 습관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 친구는 그러면 상은 한번 나가봤어? 공통수학 1이나? 안 나가봤어? 그럼 I가 처음이겠네?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1-I에 x제곱이고 플러스 2배의 1 플러스 i의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는 0이 돼요.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i라는 것 자체가 넌 되게 낯설 거 아니야. 그지? i라는 게 뭐냐면 imagine number라고 해서 허수라고 보시면 돼요. 허수가 뭐냐면 얘들은 i라는 거는 간단하게 먼저 언급해 줄게요. 마이너스 1이다.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해. 그럼 얘들은 어떤 거다? 루트 안의 거 자체는 항상 원래 실수 부분에서 뭐보다 크거나 같아?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지 얘가 실수 평면에서 만들어진다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안에 게 음수가 됐으니까 실수 평면에 있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수인 거야. 현실 세계에서. 그걸 보고 뭐다? 허상세계수라고 부르고 그걸 허수라고 부르게 되고 그 허수라는 걸 이제 이미지 넘버인 약자인 i를 따게 된 거야. 근데 그럼 우리가 짠 걸 똑같이 굴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i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루트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지. 그지? 그럼 얘도 아까 앞에 됐던 유리화의 성질을 써 안 써? 쓰겠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야. i 제곱이 뭐냐는 거야. i 제곱은 얘들은 루트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이 친구는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곱의 루트와 루트의 제곱의 차이야. 자, 실제로 우리는 총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수 있고 제곱이 되고 루트가 되는 형식과 루트가 있고 제곱이 되는 거. 요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이거야. 어떤 점이 달랐죠?
제거된 거 위에 거는? 안의 수가 제곱된다고? 제거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이? 진짜? 내가 예시 하나 들까? 자, 봐. 루트 2의 제곱과 2의 제곱의 루트는 어떻게 차이나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다고요? 진짜 똑같아요? 내 눈에 다른데? 저 아래 거는 4고요. 아래 건 2인데요? 왜 2예요? 그냥 얘가 이렇게 없어져서 2 되잖아. 안에 제곱을 왜 해줘요? 얘는 이거잖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인데? 어떤 차이가 나죠? 도현이 어떤 차이 나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기본 소스에서 기본 배열적인 요소들이 있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뽑아러 간다면 난 얘야. 왜 중요해요? 얘들 둘이 차이가 뭔데요? 가로가 있고 없고? 가로 안 써도 되는데? 가로는 너희들한테 보기 편하라고 쓴 건데?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작용하는 순서 차이 아니야?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를 씌운 거랑 루트에 있던 거에서 제곱을 한 거잖아. 봐. 제곱을 먼저 하게 되면은 얘들이 봐봐. 그거야. 제곱을 먼저 하게 되면 어차피 얘들에서는 사라지는 게 있어요. 부호가 사라져요. 부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곱의 루트는 얘가 음수면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야. 음수면은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 수를 다시 또 루트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인 절대값의 의미랑 같아진다고. 제곱의 루트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크기에 관해서 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랑 같은 말은 제곱의 루트다.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다.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다. 머릿속에 항상 입력해놔야 돼.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음수해도. 그렇지. 그대로 나와야지. 왜냐면은 얘들은 얘가 이런 거야. 루트 A란 걸 두 번 곱해서 얘들은 그 루트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줄게. 자, 우리는 좀 더 나가볼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정확한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루트라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정의 내려서 배우게 돼요? 너희들 루트라고 해서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잖아. 루트의 정의가 뭐야? 제곱근이라는 걸 부호로 나타낸 거다. 어떤 게 제곱근인데? 제곱근이 뭔데? 제곱한 수? 제곱한 수의 근이다? 근데 2는 왜 제곱근이 돼? 루트 2로? 이거 생각보다 이제 루트라는 개념을 봤잖아.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저는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루트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묻잖아요. 보통 중학생들 방금 너희랑 반응이 똑같아요. 너는 약간 적극적으로 대답한 거고 도현이는 고민을 한 거고. 근데 이게 똑같은 반응 이 두 가지 나눠질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 루트라는 정의가 뭔지를 배운 적이 없거든. 니들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보통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루트라는 걸 얘기를 하고 루트는 뭔데? 루트 2는 제곱하면 2야. 이런 형식적인 것만 배운다고. 그러니까 원리 자체를 몰라. 근데 이 원리가 언제 나오냐? 공수 1, 공수 2 넘어가서 대수 파트에서 나와요. 대수에서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 4점으로까지 확장되게 나와요. 이 작은 요소 하나가. 그러면 얘가 정의가 무엇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져야 되겠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제곱근에서부터는 실제로 얘가 x의 제곱을 했더니 a가 나왔어요. x제곱이랑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a라는 숫자가 나왔어. 그때에 대해서 x는에 대한 근으로서 표현하게 되는 게 뭐였냐 이거야. 그게 루트. 그러니까 루트 a가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 뭐가 붙겠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걸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돼요. 근데 제곱근 a와 이거랑 똑같아 또. 여기 나눠진 게 A의 제곱은 얘들은 어떤 차이가 생겨요? 알아요.
제곱근 A는요. 부호가 하나. 왜요? 예. 제곱근 A라고 하는데 이건 표현의 차이거든요. 제곱근에 대한 A예요. 제곱근 A는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루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곱근 A는 뭐다? 루트 A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A의 제곱근은 뭐냐면 X 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는 모든 근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근에 대한 개념이고 A의 제곱근이고 주체가 그거야. 주체가 제곱근이 주체인 거냐 A가 주체인 거냐 이 차이밖에 안 생겨요. 제곱근 A는 A가 주체로서 루트를 붙여줬으니까 루트 A라는 얘들의 크기 자체를 궁금해했던 거고 여기서는 A의 제곱근은 뭐냐면 X제곱을 했더니 그때의 X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는 그때 X 값이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값이 주체니까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돼요. 그럼 여기서 더 궁금한 건 뭐냐? 그러니까 루트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은 세제곱근, 네제곱근은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얘가 여기에 대한 표현에서 나중에 되면 n제곱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확장돼서 배워요.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나오는 그때 수치 자체의 근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거야? 찾는 방법이 있겠지. 그지? 그럼 얘들에서는 여기에서의 근 자체를 표현할 때도 루트 a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여기에다 앞에 n을 붙이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거를 오류로 잡은 경우가 많은데 루트라는 경우가 뭐냐면 루트는 여기 앞에 여기 있지. 그치? 여기에 원래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얘들의 가장 기본형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야? 생략이 가능한 거야. 이걸 보고 우리는 가장 기준점이 되는 기본형이라고 배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인 요소가 뭐냐? 이런 거야. 2 곱하기 x라고 항상 써야 되잖아, 이게. 그치? 너희들은 왜 2x라고 썼어? 얘들의 곱하기라는 거는 얘들에서 이어 쓰게 되면 이렇게 점을 쓰게 돼서 어떻게 된다?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가장 기본 연산이기 때문에. 얘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기본 연산은 생략이 가능한 표준의 기준점이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루트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냐? 루트라는 거는 제곱을 2번 했을 때 값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이거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x의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 걸 찾아달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x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의 루트의 제곱은 여기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요소고요. 제곱의 루트는 어떤 거라고? 제곱을 했으니까 먼저 절대값이 붙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 제곱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가 돼. 부호에 상관없이 크기만 보고 싶은 거야. 그 같아지는 표현의 대표적인 예시로 절대값이 붙게 되는 거고.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얘들에 대한 요소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제곱의 루트가 절대값이고 얘들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이런 요소들 확인해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그러면 이 i라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루트와 같아지는 성질을 만족할 것이다. 맞지? 그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던 문제의 풀이와 얘에서의 풀이가 어떤 식이 되겠어요? 똑같은 풀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죠? 그렇게 될 거고 얘들에서는 중간에 묶이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기겠네, 편하게. 맞죠? 묶인다는 전제하로 가서 얘들을 양변에 1-i랑 1-i를 나눠서 생각한다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어요. 맞지?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짱구를 굴려보잖아?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얘들은 인수분해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었나요? 맞지? 그럼 얘가 1이랑 자 이런 거야. 1이랑 1-i로 나누고 얘들도 1이랑 1-i 나눴을 때 되는 게 있나요? 자, 얘가 뭐다?
1-i랑 1로 해서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이면 어차피 안 나와요, 얘. 그치? 그러면 얘가 안 나와. 그럼 쌤 이거 아닌가요? 1-i랑 1 해놓고 얘들 곱해가지고 부호 아무 때나 붙이면 안 돼요? 안 돼요. 방법 없네요, 그러면? 방법 없네요? 뭐냐면은 아까 곱해지는 거 했잖아. 루트랑 루트로 곱해지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가 1이 아니라 i로 곱해지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1이 있으면 i로 묶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바뀌어요. 왜? i제곱은 몇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봐. 이것까지 생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조금이라도 너희들한테 좀 편하라고 문제 출제에서는 1-i랑 1-i를 그대로 놔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양변에 1-i를 나누란 얘기지. 되겠어요? 나누게 될 거고, 나누게 되면은 x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1을 보장되고요. 맞죠? 중간에 더하기 2에 1-i 분의 1 플러스 i의 x가 된다고요.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거슬리는 녀석이 누구야? 분모에 i가 있는 이 녀석을 먼저 쉽게 획일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돼? 위아래로 1 플러스 i 합차인 걸 이용해야겠네. 그래서 1 마이너스 i 제곱에 맞죠?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이야. 근데 하지만 여기서 특징 i 제곱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넣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i의 몇을 제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제곱을 직접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은 1 더하기 i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i가 남지. 근데 i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소거될 거고. 맞죠? 약분대에서 얘들은 얼마다? i가 될 것이다.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해서 나오게 되는 게 x제곱에 플러스 2ix에 마이너스 1은 0이다. 됐죠?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i에 대해서 꾸미려고 하니까 i 곱하기 i란 게 보여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i의 제곱이겠죠? 되겠어요? 그 정답은 마이너스 i가 나오겠다.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돼요? 자, 뒤로 넘어가면 절대값을 이용한 포함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절대값은 안 써도 돼요. 아직까지는. 절대값은 다 차근차근 하나씩 더 그래프식으로 접근 가능할 때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네. 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37로 넘어갈게요. 대표형. 대표형 37번. 대표형 37번은 딱 너희들이 3학년 1학기 때 봤을 법한 그런 내용일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근데 내신 대비할 때 보통 문제집 뭐 풀어? 개념 원리? 또. 근데 개념 원리 풀리. 왜냐면 지금 고1 수업에 중3짜리가 한 명 있거든. 근데 그 친구한테 그 내신 대비로 문제집을 줘야 되긴 한데 뭘 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뭘 주는 게 나을지. 근데 쟤는 걔가 아마 쟤는 이미 다 풀었을 거야. 지금 고등학교 거 고쟁이 이상급 풀거든. 블랙라벨 이상의 수준의 애라서 내신 대비를 해달라고 하길래 문제집을 던져주면 될 것 같은데 뭘 던져줘야 될지 모르겠어. 제일 어려운 교재가 뭐야? 중학교 때? 쟤는 어려우면 안 되는데. 쟤는 어려우면 안 되는데. 단계 있잖아요. 단계 C단계? 심화. 심화 단계가 있다고 쟤네? 네, 있어요. C단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C단계는 그냥 모의고사잖아. 그래서 친구는 도림보고 하겠네. 드리고 가야죠. 응. 왜요? 응? 아니 도림보고 하면은 너희 형 졸업하면 바톤 터치하는 거 아니야? 응. 도림이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제 애들이 막 도림고 그 도림고 2학년 친구들이 4학년 친구들 말고 자기들 학교 공부 못하지 않냐고 막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 너희 서창동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고. 왜? 드리고요? 서창동에 고등학교 도림고밖에 없잖아. 아, 1등이야 1등. 맞잖아. 또 때리는 아니지 1등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응?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지. 너희들은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학교가 논영고랑 도림고랑 숭등여고 이렇게 있어. 야 너희들은 너희들 동네에선 다 1등이네. 여기 있거든. 만수동에 1등 학교가 어디야? 숭덕이잖아. 논현동에 1등 학교가 어디야? 근데 논현동은 미추홀 외고가 있어서 맞네. 근데 일반고 중에서 1등이 논현일 거 아니야. 너가 가는 학교도 1등 학교야. 자부심을 가져야지. 맞지? 저희 부모님 꼴통학교. 응?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서창동에서 1등 학교 갔잖아. 그건 응. 근데 꼴통학교는 꼴통? 꼴통? 아니야, 꼴통까지는 아니야. 꼴통보다 좀 더 위. 꼴통보단 위지. 왜냐면 진짜 꼴통학교들 학생들 니들이 못 봐서 그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었는데 진짜 약간 시골 애들이었어. 시골 애들인데 그 학교 애들은 그냥 자기들이 저 학원 다닌다. 공부도 안 해,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그냥 학원 다니는 거야. 10명씩 와. 한 번에. 그냥 이제 10명씩 와서 우수수 와. 근데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담배 냄새가 계속 나. 자기들끼리 앉아있어. 자기들끼리. 앉아있고 그러거든. 근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없어져 있어. 담배 피러 간 거지. 내가 잡으러 가야 돼 또. 잡으러 나갔어. 나갔는데 걔들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본 거야, 애를. 어머니가 걔 뺨을 팍 때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하는데 내가 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런 애들 혼꾸녕이 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자기 막 올라가서 막 야 그래 얘들아 최소한 담배는 학원 근처에서 피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진짜 꼴통이었어. 상상이 그 정도는 돼야지 꼴통. 일반고였어. 심지어 일반고였고 한날은 아버지 그 차 훔쳐가가지고 차 타다가 걸렸어. 경찰한테. 그 정도는 돼야지 꼴통들. 감옥 가는 거 진짜. 에이 그 학생인데 가겠어? 무면허. 무면허 맞지. 무면허에다가 뭐 걔네들이야 그래 따지면 감옥 갈 일이 한두 개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면 꼴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심한 꼴통들을 너무 많이 봤어. 꼴통들은 그래서 도림고는 뭐다? 1등 학교. 맞지? 도림고도 괜찮지 근데 사실 남고는 도림고가 할 거 아니면은 뭐 만수고 있고 만수고보다는 또 도림고가 낫다며. 여기 남구 근처에서는 그나마 도림고가 제일 낫다던데? 그 이제 남녀공학 곧 되고요. 곧 저희 때는 아니고 그거 안 바뀐다고 막 하던데? 좀 뭐랄까 근데 학교가 여기가 학교가 근데 여고가 없어서 좀 멀긴 해, 확실히.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여기를 여고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잖아. 다른 데도 빵꾸가 나 있는데 여기 여고를 지을 예산. 예산을 그거지. 여기에 여고를 지었어 만약에. 그럼 다른 학교는 빵꾸가 나. 다 채우지도 못하는 인원수인데 나머지 학교가 빵꾸가 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근데 보통 그것도 많이 안 돼. 그 인천 외고지. 인천 외고. 인천 외고가 보통 한 학기 끝나고 나서 편입을 받아. 그래서 실제로 일반고에서 많이 넘어가. 그래서 그거 지금 뭐 넘어갈지 말지 막 선택하려고 하는 애들도 꽤 많은 것 같고. 자, 여기 3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1cm만큼 늘리고 세로 길이는 몇 cm만큼 줄였대? 3cm만큼 줄였대. 자, 어떻게 늘린다? 1cm만큼 늘려. x 플러스 1로. 맞죠? 그리고 3cm만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은 x에서 마이너스 3만큼 줄이게 된 거야. 맞죠? 했을 때 얘들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래? 12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가 여기 넓이가 12가 나왔어요. 넓이가. 그러면 이거 사실을 원하는 거 자체가 어떤 거냐? 사실을 원하는 거는 얘가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기도 하고 얘들은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12라는 걸 써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서 실제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에 얘가 12라고 먼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얘들 다 전개시킬 거 아니야. 그 전개를 시키게 되면은 자, 먼저 내가 정석풀이부터 먼저 나열을 해볼게요. 12가 될 거고 이항할 수 있게 되겠지? 이항할 수 있게 되면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5는 0이 될 거고 맞죠? 요에서 5에서 3에서 3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 5에 마이너스 붙이냐? 5에 마이너스 붙였어요. 이렇게. 그지? 자, 5에 마이너스를 먼저 붙이게 됐어요. 근데 얘들에서는 마이너스 3인지 5인지 구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두 개 중에. 길이는 뭐다? 우리가 실제로 보이는 수는 음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음수가 없기 때문에 100% 뭐다? 양수인 x가 몇이다? 5다.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x가 5라는 것까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했던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몇이겠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5cm 제곱이다. 이렇게 쓰겠지. 근데 잘 봐. 우리가 조금만 더 자, 얘를 풀기에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어요? 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어. 딴 숫자가 아니야? 똑같은 x랑 똑같은 x가 있다고. 너희들한테 이거는 보는 습관을 가지는 건 이건 야매가 아니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뭐냐면 앞에 있는 크기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얘들 둘이는 실제로 간격차를 의미해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은 몇 칸 차이야? 몇 칸 차이야? 4칸 차이야. 4칸 차이를 곱했더니 12가 됐대. 12가 되는 기본 연산이 뭐 있어?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몇 칸 차이야? 4칸 차이지. 얘가 2지? 이렇게 봐도 된다고. 이게 기본적인 연산 차이의 크기 차이가 되는 거야. 아니면 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조금 더 센스 있었다 라고 한다면 얘들을 A라고 하고 얘가 A-4라고 바꿔도 되겠지. 이걸 다 전개시키기 귀찮다면? 맞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환이든 뭐든 간에 얘들을 이용하는 사례들은 얘들을 한 덩어리로 보자는 얘기야. 덩어리째로 봤을 때 이 덩어리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 거고 이 덩어리가 어떤 식으로서 소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결국에 우리는 봐.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요. 제가 이 지역에서 중3부터 키우는 건 너희들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얘기하는 방향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면은 모의고사도 잡히고 내신도 잡혀요. 장담컨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최소한 근처에 여러분들보다 수학 잘하는 애는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대로 이 방향대로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단순히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를 풀어놔서 정답을 해결해서 맞추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요소, 소스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똑같이 미지수가 똑같이 잡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미지수가 똑같은 미지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잡혀 있다는 거는 크기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 칸수가 일정하거나, 맞지? 그거 덕분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나중에 되면 이런 것도 나와요. 봐. 자, x-1이 있고요. x-5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크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얘는 크기가 어떻게 돼? x고 x로 똑같죠? 간격 차이가 몇 나? 4칸 나지. 그럼 얘들의 딱 정중앙이 어디야? -3이죠. 맞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가는 게 뭘까? 2차 함수구에서 맞죠? 거기서의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이라고 부르죠, 이걸. 이 3이 된다. 해서 실제로 너희들이 잘 모르는 그 대칭축이라는 거 있지. 대칭축은 얘 근의 평균과 같죠. 그지? 근의 평균과 같고 이 평균을 기점으로 얘들은 뭐다? 데칼코마니처럼 딱 겹쳐진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한 원리가 이 원리랑 똑같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좀 더 나가서 얘들에서 이 값에서 최소점이 어디야? x-1과 x-5에서의 최소점은 크기가 똑같잖아요. 맞죠? 그럼 얘들에 대한 최소점은 어디겠어? 3이겠지. x가 3일 때잖아. -3이니까 x-3이 되겠지. 그럼 0이 되는 위치는 3이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이거에서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크기가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지는 걸 이용하게 되는 게 내분점이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얘기가 통해서, 하나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뻗어져 나가잖아. 그럼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변형되고 변형돼요. 그럼 다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한 가지예요. 수학은, 새로운 개념은 있는데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너희들이 그 습관만 버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형별로 본다는 거, 그 개념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학에서는 한 유형들별로 유형들마다 이렇게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배웠잖아. 그 남아있는 게 있어요? 휘발성이 엄청 강한 공부법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휘발성이 없는 연결고리를 잡는 거, 수학 문제 다 똑같다는 걸 항상 느껴야 돼. 아마 지금 군대 전역하고 나면 복귀할 수 있는, 너희들 이제 고등학생 되면 복귀하는 조교 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수학 만점자거든요. 만점을 어떻게 받았게요? 걔는 다 똑같다고 느껴요. 그 친구 저한테 배우기 전에 4등급이었어요. 1년 만에 저한테 만점 받았거든요, 수능. 근데 걔가 했던 짓이 뭐냐면 제가 하라는 생각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신을 들 수 있는 게 수학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수학은 뭐 유형별로 풀어서 일단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풀어야 된다. 생각하다 보면 암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트인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암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요, 이게 왜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생각이 들기 시작해야 돼. 근데 사실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오히려 더 단편화가 돼요, 문제 자체가. 그러면은 휘발성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들, 문제들마다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씩을 꼭 다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친구도 오늘 아마 단톡에 초대가 될 거거든? 단톡에 초대가 되면은 이번에 그 다항식은 몇 번 봤어요, 지금까지?
그 복소수 파트랑 2차 방식 파트까지 오늘 두 개 다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그것도 틈날 때마다 항상 봐야 돼요. PDF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이에요. 전부 다. 영상이고 한 20분에서 25분가량 내가 계속해서 개념을 연결고리 계속 잡아주는 강의예요. 그게 강의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틈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챙겨보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수요일 날 늦지 말고요. 수요일 날 늦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다음 시간에는 근해 판별하는 판별식에 대한 부분을 나갈 거예요. 숙제는 아까 제외했던 부분을 하고 121페이지까지 숙제를 하면 되고요. 요거 먼저 풀어 오시면 해설지는 오셨을 때 뽑아 드리겠습니다. 개념수 40부터 121페이지. 108쪽. 네. 거기서 아까 그 제외하고 대표 유형지. 대표 유형들은 영상도 다시 복습 영상 올라갈까 앞에 부분 보고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 나올 거예요. 뒤에 부분에서 요거 대표 유형 36 있지 아까 절대값 부분들 제외하고 풀어오면 돼요. 알겠죠? 네. 얼마 없어요.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